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의문의 헤이크라임 재판 과정의 피의자였던 배우 주시 스몰렛이 엊그제 화요일에 특검에 의해서 재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 자체가 의문투성이었었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또 법 이론적으로 논쟁에 휘말리면서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바로 작년 1월에 배우 주시 스몰렛이 혐오 범죄를 조작하고 또 그가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때 킴 팍스 현재 쿡카운티 검찰의 검사장이 모호한 이유를 대면서 그를 불기소 처분을 했었는데 이때 팍스 검사장이 전 퍼스트 레이디였었던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 티나 첸과의 접촉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리노이 법조계 일각에서 특검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쿡카운티 법원이 특검을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바로 지난 화요일에 스몰렛을 다시 재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기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정치적인 논쟁입니다. 지금 일리노이 예선이 한 달 남았는데 다시 이 재기소를 한다는 것은 쿡카운티 스테이트 어터니로 재선에 나선 킴 팍스를 공경에 빠뜨리는 정치적인 음모다.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기소의 죄목이 첫 번째와 동일한데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법 이론적인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쿡카운티 법원이라든가 검찰은 바로 내 자신이 속한 법체계입니다. 이 법체계가 만일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의 시스템이 된다면 바로 내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 주시 스몰렛의 재기소 사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법적인 정치적인 논쟁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 1월 배우 주시 스몰렛이 한밤중에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흑인이고 또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케이스를 헤이크라임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폭행범을 검거하고 보니까 스몰렛과 친구 사이고 이들의 진술을 보면은 스몰렛이 돈을 이들에게 주고 폭행 사건을 조작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몰렛을 헤이크라임 조작, 경찰 허위 보고, 공안 방해 등의 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쿡카운티 검찰의 킴 팍스 검사장이 의문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접촉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를 하면서 자진해서 검사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접촉한 인사가 전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의 비서실장 티나 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후에 팍스가 기이한 논리를 펴면서 스몰렛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일각에서는 이를 의심하면서 특검을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쿡카운티 법원에 의해서 전 연방검사장이었던 댄 웹이 특검으로 임명이 됐고 바로 그가 지난 화요일에 대배심을 통해서 6개의 혐의로 스몰렛의 재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금 시기가 정치적인 시기입니다.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이 3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킴 팍스가 이제 쿡카운티 검사장 재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팍스 측은 특검의 재기소가 자신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더블 제퍼디 프로텍션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법적인 것이 있는데 피의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일사부재리 원칙 뭐 이런 건데 스몰렛이 이미 지난번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을 받은 것인데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재기소가 되는 것은 법 이론상 잘못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경찰은 당초부터 이 수사를 담당한 후에 혐의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허위 보고를 하고 경찰력을 소모시키고 수사비를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헤이크라임 수사에 쓰여진 수사비 13만 달러를 스몰렛이 변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 그리고 법적 예측의 반론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이다라는 의문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admit guilty, 유죄를 시인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인데 그가 유죄 시인을 한 적이 없고 그의 허위 진술로 경찰의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 즉 시카고 경찰이 수사비 13만 달러를 변제한 적이 없고 고로 재판은 무효다. 이런 반론입니다.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해야 된다는 법 이론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더블 제퍼디 프로텍션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론인데 킴 팍스가 자신을 기피 신청을 했지만은 그녀의 부국장에게 인계한 정도고 이로써 이 재판 절차는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팍스가 기피 신청을 했지만은 권세 있는 자들과의 이 재판에 대한 대화 내용이 아직 조사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자 또는 돈 있는 자들이 쿡카운이 검찰을 매수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법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을 감독하고 있는 마이클 투븐 판사는 1997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갱단 사건 재판 시에 이 더블 제퍼디 프로텍션 이론을 특별하게 해석한 장본인입니다. 이 갱단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해서 피의자들을 감옥에 보낸 판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댄 웹 특검은 킴 팍스 측이 주장하는 거 자진 기피 신청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속 부하에게 이 케이스를 넘기고 기피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재판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재기소가 된 스몰렛이 다른 검사팀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또 그가 피의자 입장에서 다른 판사 앞에서 유죄 무죄를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변호팀은 이 재기소 재판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 또 더블 제퍼디 프로텍션의 법 이론으로 법정 공방을 열띠게 벌일 계획입니다. 금년 37살의 그는 오는 2월 24일 첫 공판에 나서게 되고 일리노이 주의에서는 3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또 특검 수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 케이스가 유전 무죄 또는 무전 유죄의 케이스였는지 또는 아니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고 따라서 내가 속한 이 법 체제가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나타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300명을 넘고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총 1,370명, 확진자는 총 6만 393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사망자는 254명, 확진자는 15,152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혔습니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218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247명입니다. 이날 감염이 확인된 크루즈선 탑승자 중 일본인은 29명, 외국 국적자는 15명입니다. 미국 내에서 1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초 전세기를 타고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에 격리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대피해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에 격리 중인 미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13번째 환자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하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열리는 하원 법사위원회 최초로 출두해 증언하는데 동의했다고 하원 법사위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 장관은 증언을 거부해왔으며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해온 그가 과연 유크레인 스캔들에 개입했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의문이 증폭돼 왔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발 장관에게 보낸 3월 31일에 증언하겠다고 합의한 당신의 동의를 재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대선 개막식 격인 아이오와 코커스의 개표 참사 책임론으로 아이오와 민주당 의장이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트로이 프라이스 아이오와 민주당 의장은 어제 주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은 코커스가 치러진 밤 발생한 일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1일 뉴햄프셔에 이어 오는 22일엔 네바다, 29일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이어갑니다. 네바다 민주당은 아이오와 경선엔 도입되지 않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혹한, 눈, 강풍이 시카고 지역을 강타합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 겨울주의보와 호변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내일 새벽 기온이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북부 지역의 눈은 오늘 오후부터 멈출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알트 인스티튜트의 대형 교회 유리창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 작품은 1917년대 로드아일랜드 지역에서 제작된 것인데 48겹으로 된 그림이 들어간 높이 23피트, 넓이 16피트의 유리창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 작품이 앞으로 전시품의 대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바니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대 남자가 드라이브 바이 슈팅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6세 남자는 삼천대 벨플레인 애비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짙은색 승용차를 탄 괴한이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 생명을 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한 자리 숫자나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18도, 밤 최저 영하 1도. 내일은 맑은 가운데 이른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한 자리 숫자나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10도대를 유지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9도, 밤 최저 12도. 토요일 흐리겠고 기온은 다시 20-30도대를 회복하겠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6도. 주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0도입니다.